권영주의 카투타. 안녕하세요. 국카 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절구통 아십니까? 무언가 잘게 부술 때 씁니다. 그런데 절구통만 있으면 소용없죠. 방망이 같은 공이도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에도 절구와 공이 같은 평생 동반자 실린더와 피스톤이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실린더 그리고 피스톤입니다. 엔진에 있는 실린더와 피스톤 몇 개냐 따라서 내 차가 몇 기통이냐 되는 겁니다. 4개면 4기통, 6개면 6기통이죠. 지금 앞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명 보세요. V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그럼 바로 실린더와 피스톤이 V형으로 배열됐다는 겁니다. 승리의 V 결코 아닙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오늘의 문제는 제 전공인 자동차 경주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일정 거리의 직선 주행로를 빠르게 달리는 경기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처음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1948년 캘리포니아에 최초로 주최됐고 레이스 거리는 쿼터마일, 즉 400m 직선 거리를 누가 빨리 달리느냐로 승부를 짓는 자동차 경주를 말합니다. 이 경기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마우스로 무언가를 클릭한 다음 찍어 옮기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1번 레이스 망사, 2번 드래그 레이스, 3번 패턴 레이스.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어떠셨나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을 선정해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불스원샷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임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많이 보내주세요.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 점수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로드 테스트의 김기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레이싱걸 미녀 리포터 김정윤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4대 준중형 시승기지 두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 나간 다음에 엄청난 반향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점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데 일단 두 번째 시간 어떤 차 대 어떤 차입니까? 이번에 타볼 차는 이제 4대 중에 2대가 남았었죠. 네. 한 대는 준중형차 시장의 멋쟁이. 네. 또 한 대는 준중형차 시장의 숨은 강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 현대, 아반떼와 르노, 삼성의 방송이 정말 인기가 높았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아, 높았어요. 네. 어마어마했어요. 네, 국내 이 4대 준중형 시승기 두 번째 시간에는 기아 K3 대 쉐보레의 크루즈 시간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만큼 정말 저희가 치열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렇군요.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시승기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 K3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은 기아 K3 대 쉐보레 크루즈. 먼저 기아의 K3 시승기를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시승했던 현대 아반떼랑 쌍둥이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안에 밑바탕이나 차체의 밑바탕이나 엔진 변속기가 똑같아요. 차의 진가를 알아보려면 직접 제가 시승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제가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번하고는 또 어떻게 틀린가요? 조금 더 남성스럽고 힘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그릴이 양쪽으로 퍼져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데 이게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 같은 거예요. 이 그릴 때문에 아마 더 남성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은 높이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 있는 느낌? 문이 2개 달린 스포츠 쿠페같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납작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유리창 면적은 아반떼보다 더 커요. 앞유리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바깥을 봤을 때 개방감은 K3가 더 좋습니다. 내부 공간은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모든 대시보드를 나눈 선들이 계기판 주변부터 시작해갖고 운전자 쪽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예요. 멋을 좀 부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반떼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창문은 조금 더 시야 확보가 되게 큰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운전 자세가 좀 더 높다는 느낌을 받기도 할 겁니다. 계기판은 글씨체는 그런데 아반떼하고 다르네요? 이 글씨체가 이제 기아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글씨체예요. 얘네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네네. 볼게요. 넓은데요? 넓죠. 겉에서 보면은 되게 낮아 보이는데 막상 안에 앉아보면은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좌우폭도 넉넉하고. 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뒤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보니까 되게 낮은 느낌인데요? 그런가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안쪽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드렸을 때 소리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네, 가벼워요. 네. 근데 얘가 유달리 똥똥거리는 것 같아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소음이 들리지 않고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운전대는 어떠세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브레이크하고 엑셀의 특징이 있나요? 브레이크가 확 쓰는 경향이 있어요. 초반에 좀 제동력이 많이 나오게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엑셀도 좀 힘껏 눌러야지 속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K3 이런 점은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K3 같은 경우는 아반떼랑 본질은 같은 차이기 때문에 현대 아반떼와 K3 사이에서 고민할 때는 디자인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K3는 멋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아차 K3 시승기 들어봤는데 우리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K3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 호랑이 코 있죠. 호랑이 코. 네, 전조등과 전조등 사이에 그릴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게 그물 모양 같더라고요. 네. 예, 그게 호랑이 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면 얼굴. 예, 딱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 호랑이 코 얼굴로 마케팅이 된 거지 실제로 디자인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호랑이 코를 보고 그린 건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봤을 때 호랑이 코를 직접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한 대가 남아 있으니까. 네. 쉐보레 크루즈 요거 시승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쉐보레 크루즈 함께 시승기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크루즈 엔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배기량은 작지만 아주 굉장히 매섭습니다. 꼭 타보셔야 됩니다. 크루즈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3박자가 고루 갖춰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쉐보레 크루즈 시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가 2008년이었는데요. GM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차로 국내에 첫 선을 보였고요. 이제 제 이름을 되찾은 거죠. 자동 변속기를 신형으로 바꾸면서 작년 10월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시승차 1.4 터보가 나왔습니다.
딱 첫인상이 우선 검정색이어서 그런가 조금 더 힘이 느껴지는 앞모습이 로보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GM은 트랜스포머에 또 차를 협찬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뭐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직접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문이 상당히 무거운데요? 여닫을 때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묵직하죠. GM 차들이 전반적으로 무게도 더 나가고 전방의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K3에 비해서 쉐보레가 조금 더 좁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그리고 얘는 그 아까 K3에 있었던 삼각창, 그게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없는 차에 와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야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하지만 내부에 탔을 때 높이가 높다 보니까 카드가 없습니다. 시동을 켰는데 K3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느낌이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옵션인데 이 버튼이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네, 아무래도 기능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스마트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뜬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 터치 스크린 모니터에 띄워갖고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3에 비해서 더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살짝만 눌러도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는 어떤가요? 브레이크 역시 K3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순간 멈칫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부드럽게 멈춰지는데요. 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몰아도 운전하기에는 이 차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선택이. 속도 방지턱을 넘게 되면은 이 넘는 순간의 충격은 K3보다 큰 것 같습니다. 얘가. 그리고 제 느낌에는 엔진음 들어오는 거는 크루즈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K3보다.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좀 낮습니다. 12.6입니다. K3가 14.0이었고요. 네. 좀 망설여질 만큼 꽤 차이를 보이죠. 그럼 엔진은 얘가 배기량이 더 작습니다. 출력은 두 차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루즈가 최고 출력이 나오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만큼 좀 더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도 힘을 낸다는 뜻이고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센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터보 엔진의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쉐보레 크루즈 라디오 시승기 김 기자는 어땠습니까? 일단 너무 잘 나갑니다, 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가고요. 또 네. 일반 소비자분들 배기량을 들었을 때 아이고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몰아봐야 됩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확실히 터보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기아차 K3와 쉐보레 크루즈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는 이것이 가장 강점이더라.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쉽더라. 먼저 이 차의 최고 강점은 이것! 김기범 기자. K3의 강점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크루즈의 강점은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자, 그럼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K3의 강점은 앞쪽의 시야 확보가 상당히 좋고요. 시야 확보. 그리고 크루즈의 강점은 소음이 그 네 가지의 차 중에 가장 조용했어요. 조용했다. 자, 그리고 이 차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아쉽다. 김기범 기자. 네, K3는 실내 소재입니다. 아까 소재.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네. 플라스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딱딱해서 네. 만졌을 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떨어지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크루즈는요? 크루즈는 역시 연비입니다. 이게 차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자꾸 가속 페달을 콱콱 밟게 되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연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네요. 기아차는 K3 소재 개선하고 쉐보레는 크루즈의 연비 개선해라. 이런 얘기죠? 네. 자,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현 리포터. K3는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실내 소재가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크루즈는 뒷좌석 높이는 앞좌석에 비해서 높아서 좋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붕이 갈수록 모아져서 좀 뒷좌석에서 답답하고 폐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불꽃 튀는 치열한 자동차 대결을 보여주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자, 점수까지 그대로 공개하기 전에 오늘 배틀 주인공인 기아차 K3, 쉐보레 크루즈의 객관적인 스펙 재원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스펙 배틀. 기아 K3 쉐보레 크루즈 스펙 배틀. 배기량입니다. K3 1591cc, 크루즈 1560cc. 최고 출력 K3 6300rpm에서 140마력, 크루즈 6000rpm에서 140마력으로 최대 출력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최대 토크 K3 1분당 엔진 회전수 4,850에서 최대 토크 17kg 중 미터, 크루즈 3,000에서 4,850 사이에서 20.4kg 중 미터, 최대 토크에서는 크루즈가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K3 자동 6단 복합 연비는 14km/L로 도심에서는 1리터당 12.7km, 고속도로에서는 16.1km입니다. 크루즈 터보 자동 6단은 복합 연비 12.6km/L로 도심에서는 11.2km, 고속도로에서는 14.7km입니다. 연비는 K3의 승리. 기아 K3와 쉐보레 크루즈 스펙 배틀 마지막 정리. K3 성능은 아반떼와 거의 비슷하다. 크루즈는 성능은 높지만 연비는 비교적 비효율적이다. 이상 K3와 크루즈 스펙 배틀이었습니다.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차대차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기아차 K3와 쉐보레 크루즈 스펙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점수는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잠시 돌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 거리의 직선 주행로를 빠르게 달리는 경기를 의미하는 말인데 400m 직선 거리를 누가 빨리 달리느냐, 이것으로 승부를 짓는 자동차 경주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이스 망사, 2번 드래그 레이스, 3번 패턴 레이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을 선정해서 불수원에서 5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드디어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아차 K3 점수 먼저 갑니다. 김기범 기자 몇 점입니까? 7점입니다. 7.7점.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은 리포터 K3 몇 점? 7.6점이요. 7.6점. 자, 그러면 이번에 쉐보레의 크루즈 점수입니다. 크루즈는 몇 점일까요? 김 기자. 7.9점입니다. 7.9점. 김정은 리포터는 크루즈 몇 점? 7.8점이요. 7.8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기아차 K3와 쉐보레 크루즈 스펙 10점 만점에 15.3 대 15.7.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크루즈가 앞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역은 없다. 자동차 CEO 그들만의 뒷 이야기. 카스타 평전. 세계를 제패한 자동차 CEO의 뒷이야기 들려드리는 카스타 평전입니다.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르노 닛산 카를로스 곤 회장, 우리 대박 났습니다. 정말 대박 났어요. 정말요? 방송 나간 이후에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재밌다. 몰랐던 부분도 속속들이 알게 됐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곤 회장의 반응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그분 비서까지 연결이 안 됐어요. 프로그램 시작하시죠. 네. 자, 두 번째 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누굽니까? 오늘은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의 카스타 평전 주인공은 바로 김효준 BMW 대표입니다. 1957년에 태어난 김효준 대표는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고졸 신하로 유명한데요. 2003년 아시아인 최초로 BMW 그룹 본사 임원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본사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노르베르트 라이트호퍼 BMW 그룹 회장은 김효준 사장에 대해 항상 경쟁자들보다 앞서 달려가는 CEO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명암이 있죠. 카스타 평전, 김효준 BMW 대표이사 편 지금 시작합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 근데 그 앞서 나온 그 성우분의 목소리가 정말 감미롭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수입차 업계의 판매 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에 취임한 2000년 당시 네. BMW가 매년 한 1,600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해 BMW 브랜드가 모두 33,000대 넘게 팔았거든요. 1,650대에서 33,000대. 예, 취임 당시에 비해 한 20배를 늘린 거죠. 오, 대단하네요. 이 BMW 코리아의 약진은 한국 수입차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요. 네.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0년에 BMW 코리아 대표가 됐는데요. 네. BMW 그룹에서 현지인을 사장으로 채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한국 시장에서 벤츠를 제친 것에 본사에서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세계에서 BMW가 벤츠를 앞선 시장이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2003년 아시아인 최초로 BMW 본사 임원, 지난해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다시 포인트는 이분이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평소에 더 친하게 지내신다고. 아유, 뭐 가깝게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뭐 지극히 사적인 관계로 이제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공적인 자리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명함을 또 짚어봐야죠. 예, 김 사장이 아주 대단하신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니까 뭔가 그 대단하면 성공 비결, 비즈니스 성공 비결 뭐 있을까요? 이분 쭉 보면 인생을 건 배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데요. 아, 인생을 건 배팅이다. 예. 야. 이때 BMW도 한국 시장 철수 방침을 세웠습니다. 뭐 나라가 망해가는데 수입차가 안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쭉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그 김효준 사장이 마케팅 담당 전무였습니다. 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팔자 짐 싸자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이때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정확히 97년 12월 24일부터 98년 1월 3일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독일 본사에 보낸 겁니다. 아, 이게 대단하네. 내용을 그렇죠? 볼게요. 예. 한국 시장 자신 없으면 철수해도 된다. 근데 나중에 시장 살았을 때 다시 들어오면 정말 고생 많다. 비용도 많이 든다. 근데 지금 투자 계속하면 1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독일 본사도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독일 본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될까 하다가 그렇죠. 넘어간 거예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배팅만 한 게 아니에요. 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수입차 하면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그 세무조사 많았어요. 뭐 수입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리스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렌터카 회사랑 제휴해서요. 호텔 등 기업용 차량 수요를 만들었어요. 시장을 만든 거예요. 차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네. 사람도 끌어들였습니다. 네. 수입차 업체들 다 하니까 유능한 딜러들이 갈 곳을 잃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데려왔어요. 한국은 인맥 네트워크 아닙니까? 선수들을 이때 BMW로 쫙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닥은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수입차 타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전략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97년에 이랬잖아요. 98년에 업계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고요. 99년에 1위, 2000년부터는 아예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벤츠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래서 사장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했네요. 촉이 있던 거죠, 촉. 네. 감 있잖아요, 감. 아주 잘했어요. 예, 뭐 이게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 교수라면 이제 성적 줄 때 A 플러스 줍니다. 예, A 플러스 줘요. 예, 본사에서 그렇게 받았죠. 최영탁 기자는 그 수입차 시장에서요.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가기 마련이죠. 예, 좀 안 좋은 뒷담화도 있습니다. 네. 하나, 한국 수입차 시장에 물을 흘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물을 흘렸다? 예, 좀 그냥 흘려듣기가 힘들어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었죠. 리스 제도 활용하고 렌터카 제휴하고 뭐 대주 상품에서 쭉쭉쭉 했는데 선진 판매 기법뿐만 아니라 밀어내기, 끼워 팔기, 가격 후려치기, 리스 제휴 악용 등 지금 수입차 판매 시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판매 방식이 대부분 비모사에서 개발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잘하긴 잘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물을 좀 흐린 거 맞아요. 그렇죠. 물을 이게 좀 정도도 흐렸다고 있고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확 나갔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실제로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뭐 편하지만 지난 연말에 그래서 국감 청문회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랬거든요. 네. 아이러니 좀 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몇 년 전에 독일 브랜드 사장이 한 번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이분이 BMW에 열폭을 하세요. 미스터 킴 절대 젠틀맨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뭐 좀 안 되는 영어
점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Kim is not the gentleman 막 이랬어요. 상당히 어려운 영어예요. 네. 그런데 이듬해 보는데 그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하고 계시더라고요. 밀어내기, 끼어 팔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이제 연초에 요즘에도 그런 밀어내기가 있냐라는 모 딜러사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목표 대수를 정해준다. 할당 대수를 못 팔면은 딜레권을 박탈하겠다 이런 압박이 들어온다. 약간 어두운 면이 조금 있었군요.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분도 좀 변명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이분 똑똑한 양반인데. 그럼요. 2008년에 독일 본사에 갔을 때 내 평가 항목에 딜러 수익을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해달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수입사가 판매사를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판매사도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인데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 점검받고 싶다 본사에서. 좋죠. 자신감이네요. 석 달 후 이게 결정이 났어요. 하자 그랬는데 김효준 사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BMW 지사장들 인사평가 요구서에 추가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 BMW 딜러들이 다 김 사장님 욕했어요. 딜러 수익을 가장 철저하게 보장하는 회사가 사실 토요타거든요. 이거를 BMW도 도입을 해가지고 한국 사장에 의해서 도입이 돼서 전 세계로 퍼졌다. 이게 대단한 사실이네요. 그래서 전 세계 BMW 지사장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없겠죠. 그 한국에 이게 독일의 BMW 자동차 차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중에 좀 잘 안 팔리는 차종이 있으면 김효진 사장이 한국에서 팔겠다 그래요. 가져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 회장님 뭐 경영진들이 잘 못 파는 나라 지사장한테 너 임마 차 좀 많이 팔고 막 구박을 해요. 안 팔린 차를 왜 팔란 말이냐. 이때 김효준 사장님이 제가 팔겠습니다 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역시 미스터 김밖에 없어. 그 차 좀 팔아주시 한 다음에 그 차 마케팅 비용을 저 나라에서 빼서 한국에 달라 그래요. 차도 못 파는데 마케팅 비용 왜 줘? 한국 줘 그러면은 공정한 룰인데 이 차를 가져와서 한국 고객들이 그 차를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BMW 본사 지사장들 사이에서도 이분이 공공의 적으로 꼽힙니다. BMW 코리아 김효준 사장에 대해서 우리 조용탁 기자께서 재밌게 잘 파헤쳐 주셨습니다. 마무리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김효준 사장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분한테 한 말씀 하세요. 못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한 말씀 하세요 그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조용탁 기자 안녕. 수고하십시오.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카레이서 임민진 선수의 돌발 퀴즈 차세워. 정답은 2번 드래그레이스입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자동차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는 내 말을 듣지만 나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는다. 반면 자동차는 날 좋아하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여자친구가 날 좋아하는지 알 수는 있다. 정말 알 수 있을까요? 권영주가 추천하는 반전 드라이빙 뮤직 엄정화의 몰라. 권영주의 카조타는 파킥.